안녕하세요. 야구로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새신랑이 되는 서준원의 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할 때 서준원에 대한 롯데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롯데 신인 투수 계약금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일 정도로 높았거든요. 물론 2021년 김진욱이 3억 7천을 받으면서 서준원의 기록은 3위로 밀려나긴 했지만요. 서준원은 입단하자마자 루키 시즌인 2019년을 1군에서 시작할 정도로 팀에서는 서준원을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해놨습니다. 2019년 시즌 출발은 불펜으로 했고 이후 선발로 전환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데뷔 시즌 전체 성적은 33경기 출장에 4승 11패, 평균 자책점 5.47로 선발로서의 성적이나 불펜으로서의 성적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중 선발로서의 성적은 16번의 선발 경기에서 77.2이닝을 던지면서 4승 9패, 평균 자책점 5.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이드암으로서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기본 능력에 첫 시즌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2020년 시즌에는 조금 더 스텝업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2020년 시즌 출발부터 보직을 선발로 못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꽤 안정적인 활약을 해줬어요. 2020년 5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9경기에서 58.2이닝을 던지는 동안에 3승 1패, 평균 자책점 3.22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7월 들어서 4경기에서 16이닝을 던지는데 그치면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이 무려 9.56이나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후에는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팀에서는 서준원에 대한 이닝 관리라는 목표를 말하면서 9월 17일 선발 출장을 마지막으로 불펜으로서의 보직을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죠. 프로 입단 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서준원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도드라지는 발전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소폭 아주 조금 나아진 것이 전부입니다. 나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서준원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작 문제는 전체 성적이 나아졌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오늘 방송의 주제인 서준원의 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과는 정확히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불펜으로 시작해서 선발로 마무리를 했고 2020년에는 선발로 시작해서 불펜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당연히 팬들은 서준원이 이후에 선발로 자리 잡을지 불펜으로 자리 잡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준원의 선발일 때 성적과 불펜일 때의 성적을 구분해서 봤습니다. 2020년 서준원의 기록입니다.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하는 선발일 때보다 짧은 이닝을 던져야 하는 불펜일 때 대체적으로 구속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사율을 보면 선발일 때보다 불펜일 때 레퍼토리를 단순화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준원은 불펜일 때 최대한 단순하고 최대한 강하게 공을 던지는 컨셉을 정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선발과 불펜으로 나눠서 보시죠. 선발일 때 서준원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평균 자책점의 소폭 감소가 있었는데 여전히 경기당 이닝 소화는 5이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불펜일 때는 어땠을까요? 2020년 시즌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시즌 도중에 보직을 변경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강하게 공을 던진다는 전략이 서준현에게는 그리 잘 맞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서준현은 불펜보다 선발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리그 전체를 둘러봐도 사이드암 선발 투수가 희소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발로서의 도전을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좌타 상대 성적의 개선입니다. 이번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OPS 9할 4푼 7리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좌타 상대 OPS를 낮추는 것은 서준원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종별 구사율과 피안타율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서준원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 대신 스플리터와 싱커를 던지지 않았어요.
스플리터와 싱커는 2019년 기준 서준원이 던지는 구종 중 피안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준원의 직구 피안타율인데요. 140km 후반, 최고 150km까지 던진다는 서준원의 빠른 직구인데 상대 타자들에게는 그리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스피드에 비해서 구위가 좋지 않다는 것이거나 제구가 가운데로 몰리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서준원은 기본적으로 볼넷을 많이 주는 투수가 아닙니다. 볼넷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제구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서준원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특히 높은 피안타율을 보시면 제구가 좋다기보다는 타자에게 그냥 정면 승부를 한다. 한가운데다 공을 던진다. 그러다가 맞아서 볼넷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서준원이 선발로서 아니 어떤 보직이든 간에 대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 제구력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준원에 대한 좀 비판 혹은 단점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서준원 칭찬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표는 KBO 리그에서 20살 이하의 나이를 가진 투수들을 뽑아놓은 건데 최근 2년 동안 1군 기록이 있는 선수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서 서준원은 원태인에 이어서 이닝수, 평균 자책점, 9이닝당 볼넷 허용 모두 두 번째입니다. 리그 전체를 둘러봐도 20살 이하의 나이에 이 정도의 성적을 내는 선수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롯데 팬들이 사실은 저도요. 서준원에 대한 평가를 조금 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듯이 꽤 괜찮은 선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 준다면 더욱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신랑 서준원이 2021년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최강의 사이드암 투수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